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성을 거뒀습니다. 그 정치 권력에 이어서 지방 권력도 되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효과, 윤석열 바람이 선거판을 지배했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초반 국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해서 밝혔는데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되어 감사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제 지금 아시다시피 강력 단체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국민의힘 12대 민주당 5, 민주당은 호남 3곳 그리고 제주도까지 이까지는 출구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죠. 자, 그런데 경기도가 오늘 아침까지 막판까지 시속 게임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승리를 하고 김은혜 후보가 아깝게 패배를 했죠.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는데 지금 김동연 후보가 49.1%, 김은혜 후보 48.9%, 0.14% 정도고 8,000표 정도가 차이가 나서 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0.95%, 54,000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은 이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단일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강용석 후보가 복당 신청을 했었죠. 국민의힘에. 그때 복당에 대해서 경선을 했으면은 결과론이지만은 김은혜 후보가 이겨서 경기도도 국민의힘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입당 무산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반대가 있었죠. 이준석 대표는 강용석 후보와 상당히 악감이 많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덜쳐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당의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에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토업을 보시면은 여 지방선거 압승, 민심은 윤정부 밀어줬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50.9%로 20년 내에 최저죠.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지만은 유력한 것은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몰려가지 않았다.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지방 권력도 교체, 윤석열의 여당 압승. 자, 이 제목이 상당히 눈길을 모으죠. 윤석열의 여당 압승. 여당이 압승을 거둔 데는 윤석열 효과, 윤석열 바람의 영향이 컸다는 이야기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치러진 데다가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광폭 행보를 보였죠. 바이든과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5.18 때 전 국회의원들, 비서진, 또 장관들 모두 동원해서 특별 열차편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윤석열 효과로 승리를 거뒀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덤덤하게 보도를 합니다. 국민의힘 압승, 지역 권력 4년 만에 교체. 자,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일부 어제 이 새벽까지 접전을 여러 곳에서 벌였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오보를 낸 신문도 있습니다. 오보를 낸 신문.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최대 승부처 경기 접수한 김은혜 단숨에 여당 간판 주자로. 그러니까 이 마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언론은 마감 시간에 맞춰서 그냥 접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시간까지 상당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2일 0시 0시 기준으로 개표율이 32.2%였는데 그때 김은혜 후보가 93만 5,850표, 50.5% 득표율, 가반을 넘었었죠.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88만 324표, 47.5%.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5만 5,526표나 앞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김은혜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되는 뭐 이런 이 보도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경기도에서 접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다른 그 강력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 같이 치러진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7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5대2로 국민의힘이 이겼죠. 뭐 이재명이 개항을 해서 이재명과 또 제주도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나머지 5곳은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초단체장 266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145곳, 이 4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그리고 교육감이 있는데 교육감도 지금 그 진보 성향 그리고 보수 성향이 거의 양분을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 서울은 상당히 아쉽죠. 조희연 민주당은 아니고 진보 그 진영의 조희연이 당선이 또 됐는데 이 조전혁, 박선영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으면은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45곳에 국민의힘이 이겼고,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모두 상당히 국민의힘이 약진을 하는 상전벽해를 이루는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구청장 같은 경우에 25개 구가 있는데 4년 전에는 서초구만 국민의힘이 이겼죠. 그때 조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그 제외하고 24곳을 민주당이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17대 8 국민의힘이 17 민주당이 8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시의원도 원래 101석인데 4년 전에는 민주당이 거의 다 휩쓸었죠. 90% 이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70%를 가져갔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뭐 인천은 물론이고 경기 수도권 그리고 호남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다 약진을 했는데, 특히 좀 주목이 되는 것이 이 PK 지역입니다.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인데 4년 전에는 부산, 울산, 경남이 강력단체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휩쓸었죠.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거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부산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부울경 권력 4년 만에 부울경 권력이 4년 만에 보수로 다시 돌아갔다. 이 부산 박형준 해서 강력단체장 3곳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고, 울산 김두겸, 경남 박안수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16개 기초단체장도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년 전에는 민주당이 16개 중에서 13개를 휩쓸었습니다. 구청장을.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역사상 처음으로 16곳을 싹쓸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부산시 의원도 지역구 선거에서 42개 지역구를 완전히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힘 압승을 해서 다양한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텐데, 자기 대권 주자들의 입지도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동아일보 보시면은 오세훈 첫 사선 서울시장 당내 여권 차기 주자 입지를 붙였다. 이 사선이란 것은 원래 그 3선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임, 4선부터는 연임이 금지되는 것이지 중임은 가능합니다. 중간에 한번 쉬었다 하면 가능한 것이죠. 3선을 넘어서 4선, 5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저번에 무상급식 투표를 한번 그만뒀다가 중간에 그만뒀다가
한 10년 만에 다시 지난 보궐선거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사선이 가능한 것이죠. 이 서울시장 4번 출마해서 모두 당선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명실상부한 거물로 부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오세훈 시장은 아직은 뭐 내 사선 아니라 5선도 생각한다.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죠. 전념을 해야죠, 서울시정에. 그래서 서울시정을 잘해야지 차기 대권 길도 열리는 거죠. 지금 이번 단체장에 당선된 사람들은 4년 임기를 하는데 4년 임기가 끝나면은 바로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4년 동안 서울시장을 잘 하면은 다음 기회가 생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후보 경선에서 막판에 졌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나갔죠. 뭐 당연히 당선됐습니다. 경향신문 보시면은 정치적 근제를 가시했다. 차기 대권 발판 마련. 홍준표. 그리고 이 홍준표 당선인이 이제 시장이죠.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말을 만만히 보면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또 조금 전에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큰 표를 얻으면서 차기 대권 도전에도 힘이 실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경향신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하면 될 것을. 이후 이렇다 할 정치적 리더가 없는 TK에서 차기 지도자 위치로 올라설 근거가 됐다. 대선 경선 패배도 있고 보수 심장에서 큰 표 얻었다. 그런데 이 약점인 독단과 불통 이 이미지를 벗고 시정혁신이라는 공약을 녹일지가 승패의 관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야당의 대권 주자. 그리고 또 안철수. 제가 안철수 당선자 이야기를 뺐네요. 안철수 당선자도 성남 분당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죠.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이제 곧 의원 선출을 해야지 정식으로 되는데, 자기 당권, 지금 자기 당권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 지금 6.1 지방선거 이후에 위기에 몰리게 됐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권 도전, 그 다음에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가까스로 당선이 됐는데 당 중진들 또 원로들이 쓴소리를 뱉어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지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SNS에 글을 올려서 이재명을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재명 국회 입성.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개인은 살고 당은 죽었다. 이재명 혼자 살고 당은 죽었다. 이재명은 본인이 인천 계양을의 국회의원 보선 후보이기도 하지만은 총괄선대위원장이었죠. 총괄선대위원장이었는데 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본인만 살아났죠. 아주 편한 곳에 출마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은 지금 8월 전당대회와 맞물려 있습니다. 새 당대표를,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만 당선됐을 뿐이고 정치적 당선은 됐지만은 본인도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뒤 2달 만에 직접 보궐선거에 뛰어들면서 대선 연장전처럼 돼버렸고, 그래서 거기가 민주당에 대한 재심판, 다시 심판을 한 번 더 받는 참패를 했으니까 재심판 투표가 이루어지는 빌미를 줬다. 본인이 대선에서 졌는데 또 출마를 해서 본인은 아주 편한 곳에 가서 살아남았지만은 다른 곳은 다 재심판, 다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 본인이 직접 추천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선거 막판에 연일 당내 갈등을 일으켰죠. 이런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에서 무명에 가깝던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하는 지지율이 나왔고, 또 이 때문에 민주당의 친문 성향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패배는 이재명의 책임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당에서 역할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그리고 친 이재명 세력이 지금 앞으로 이재명의 당권 도전 문제, 8월 당권 대전 문제를 놓고 상당히 티격태격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충돌을 벌일 텐데 이 과정에서 양쪽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당이 해체될 위기에까지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이 이재명계와 친문계는 사이가 아주 좋지 않죠. 뭐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경선 때도 경기도지사 경선 때도 양쪽이 극심하게 충돌을 했는데 어쩌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대표 선수가 돼서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그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재명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당을 구렁텅이에 빠뜨렸기 때문에 친문 진영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 축출을 위한 시도를 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정가의 관심은 민주당의 내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계 개편 가능성 이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대선이어 또 패배, 잠복해 있던 갈등 폭발할 듯 한겨레 신문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갈등이 잠복을 했죠. 잠복을 했는데 가뜩이나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명을 해서 사실상 자리에 앉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내 지금 주축 세력인 86 세대에 대해서 용태론을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은 민주당은 앞으로 뭐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내홍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었습니다.